김장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호텔의 넓은 복도를 조용히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가 사용하는 청소 도구들은 언제나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고요한 아침에만 들리는 마찰 소리가 조금은 외로웠다. 다른 직원들은 대개 그를 지나칠 때 한마디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의 나이는 이미 70세를 넘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호텔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일이 전부였다. 김 할아버지, 오늘은 여기도 좀 해주세요. 주방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잠시 그의 곁을 지나가며 말을 건넸다. 짧고 간단한 지시였다. 김장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러나온 것일 뿐이었다. 그는 그저 그의 존재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호텔에서 그의 존재는 언제나 배경에 지나지 않았다. 직원들은 그를 나이 많은 청소부로 여겼고, 하우성 지배인 역시 그를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예전에는 그가 뭔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무사히 하루를 마치는 것이 목표였다. 그의 과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과거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녔고, 그는 그것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려고 했다. 그가 전혀 흥미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과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났다. 미군 장교들이 오늘 이 호텔에 오신대요. 젊은 직원이 그날 아침 김장우에게 속삭였다. 그는 호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그저 청소에만 집중하던 사람이라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다. 미군 장교들, 김장우는 잠시 머리가 멍해졌다. 그의 과거와 연결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군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는 공군에서 특수부대 대령으로 근무했었고, 그 당시의 훈련과 작전은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기억은 그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다. 그는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그리고 아무도 그가 그 시절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기를 바랐다. 그날 오후 미군 장교들이 호텔에 도착했다. 김장우는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지나칠 때 그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미군 장교들 중 한 명이 그를 알아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장교는 잠시 김장우를 살펴보며 그에게 다가왔다. 김 대령님? 김장우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흐려졌다. 이 목소리가 바로 그 시절 그와 함께 작전 중에 있던 장교의 목소리였다. 그는 그 목소리에 익숙했다. 너무도 익숙했다. 저는 김장우라고 합니다. 지금은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김장우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장교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김 대령님 맞으시죠? 1992년 인천 앞바다 합동훈련 때 우리와 함께 작전하셨던 그 김 대령님 맞죠? 김장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얼굴을 돌렸다. 그건 오래된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일은 잊어버리세요. 그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장교는 그가 대령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대령님, 그때 우리 같이 일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테일러 소장이에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저희가 같이 했던 작전 덕분에 많은 이들이 살아났죠. 테일러 소장은 과거 김장우와 함께 중요한 작전들을 수행했던 인물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김장우에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또 너무 아픈 것이었지만, 테일러 소장이 말을 꺼내자 모든 것이 생생히 떠올랐다. 저는 이제 그 일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김장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테일러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했다. 김 대령님,
사실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된 건 운명 같아요. 저는 지금 주한미군 전략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일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김 대령님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곳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장우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미군의 제안은 그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알 수 없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그 무게를 짊어지게 될지 고민이 깊어졌다.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는 건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삶이죠. 김장우는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테일러 소장은 그의 고민을 이해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김 대령님, 당신이 없으면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김장우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그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렸다. 김장우는 테일러 소장의 제안을 받은 후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과거는 그에게 여전히 무거운 짐이었고 그 짐을 다시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과거와의 연결을 끊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대령님,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테일러 소장이 다시 한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기함과 함께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김장우는 그의 눈빛을 피하며 말했다. 그때의 기억은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김장우는 속으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 일들은 지금도 그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되살아났다. 그가 1992년 인천 앞바다에서 이끈 합동훈련은 그의 군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 중 하나였고, 그 사건은 지금도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테일러 소장은 김장우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그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대령님, 그때의 작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때 대령님을 존경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전략은 그 당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김장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그 당시의 일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합동훈련이 진행되던 그날, 그는 공군 특수부대의 대령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임무는 전투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었다. 그때 훈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로 몇 명의 병사들이 다쳤고, 그 사건은 당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게 되었다. 김장우는 그 책임을 지고 군사적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그 결과는 그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다. 그 사고로 인해 몇몇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고 김장우는 그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되었다. 그 사고로 많은 이들이 다쳤죠. 그게 아직도 제 마음에 걸립니다. 김장우는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후회가 묻어 있었다. 그건 사고였고 대령님이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테일러 소장이 그를 위로하듯 말했다. 모든 군인은 그때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김장우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제가 충분히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고 이후로 그 책임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을 만들었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을 구한 것도 그 경험 덕분이에요. 테일러 소장은 부드럽게 말했다. 김장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그는 그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저 그 기억을 묻어두고 살았고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테일러 소장이 그를 이렇게 이해해주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도 했다. 그래도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군에 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이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김장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대령님,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중요해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이런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을 거예요. 테일러 소장은 그의 말을 들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그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김장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과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책임감과 부담을 이제 다시 지고 싶지 않아요. 테일러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대령님, 당신의 경험은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작전에서 당신이 보여준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김장우는 그의 말을 듣고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았다. 그가 겪은 고통과 후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 경험들이 오늘날 그를 만들었고 그가 다른 이들에게 주는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었음을 알았다. 테일러 소장은 김장우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에게 진지한 제안을 했다. 호텔의 한 조용한 라운지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장우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테일러는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 김 대령님,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테일러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장우는 조금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저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오래전에 군인 생활을 끝내고 나서는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죠. 그랬군요. 그런데 저는 대령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테일러 소장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1992년 훈련 때 함께 일했던 게 기억나시죠? 김장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 시절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물론 기억납니다. 그때 그 사고로 많은 동료들이 다쳤고 그 책임을 저 혼자 짊어진 느낌이었죠. 그 사고는 사고일 뿐이에요. 대령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테일러 소장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당시 대령님 덕분에 상황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김장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에서 짠한 감정을 느꼈다.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며 그의 가슴이 잠시 아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때의 일들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일러는 조금 더 다가가며 말없이 김장우를 지켜봤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시절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김장우를 보고 그는 결심했다. 김 대령님, 그때의 경험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테일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사실 저는 지금 주한미군 전략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령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을 재정비하는데 대령님의 경험이 매우 필요합니다. 김장우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돌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군인으로 돌아가는 건 제겐 너무 힘든 결정입니다. 그런데 대령님, 그 경험은 단순히 과거에 묻어두기엔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테일러 소장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당신의 지혜와 전략적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화가 많은 시기에 대령님의 경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김장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미 군인 시절의 자신을 끊고 싶어 했다. 그 시절의 책임감과 부담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와서 과거를 떨쳐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테일러의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저는 그때의 모든 일이 아직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김장우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경험이 너무 아프고 그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테일러는 잠시 침묵한 후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대령님이 다시 군인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아픔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길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김장우는 테일러의 말을 듣고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는 그동안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살았고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테일러의 제안은 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장우는 말을 마친 후 깊은 숨을 내쉬었다. 테일러는 그의 대답을 기다린 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령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시면 연락 주세요. 그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예전의 인연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김장우는 자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가 다시 군인의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평범한 삶을 계속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였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김장우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다. 테일러 소장의 제안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에게 다시 군인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는 이미 평범한 삶을 선택하려 했고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과거는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그가 내려야 할 결정은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김장우는 아들과 딸을 둘러앉히고 그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이다. 테이블에 앉은 김장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아들, 딸,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겁게 들렸다. 미군에서 나에게 제안을 했어. 아들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무슨 제안인데요, 아버지? 내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라는 제안이야. 주한미군 전략 고문으로 일하라는 거지. 김장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딸이 급히 손을 들어 말했다. 아니요, 아버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시겠다고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우리 아버지 평범한 삶을 원하셨잖아요. 이제는 군인 시절을 다 잊고 평화롭게 살자고 하셨잖아요. 아들이 다소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죠? 김장우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어. 그런데 그 제안을 받으면서 내 안에서 뭐가 자꾸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 과거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아. 과거를 다시 끌어안는다고 뭔가 달라질까요? 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평범하게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해요. 왜 다시 군인 시절로 돌아가려 하시는 거죠? 김장우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생각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게 내게 맞는 길이었을까? 내가 겪었던 경험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 경험이 없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군인으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다시 군인이 되어도 그때의 고통과 책임감은 다시 되살아날 뿐이에요. 그렇지.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나도 결국 그것을 놓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김장우는 눈을 감고 잠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 책임을 지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게 나의 방식이었으니까. 아버지, 우리가 말려도 결국 그렇게 되실 거죠.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냥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김장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 가족들의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과거를 잊으려 해도 그 속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과거와의 연결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미안하다. 내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될 거야. 김장우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길이 결국 너희를 위한 길이기를 바란다.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내 삶에 빈 곳이 생길 것 같아.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 함께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김장우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생각했다. 과거의 무게는 그에게 너무나도 크고 그 무게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는 잠시 말을 아꼈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선택이 너희에게 고통을 줄 거라는 걸 알지만 내가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굳어졌다. 나는 그저 이 길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 길을 걸어가며 너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한마디도 없이 방으로 갔다. 김장우는 홀로 남아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한 것만큼은 분명히 알았다. 김장우는 주한미군 전략고문으로서 첫 번째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첫날 그는 미군 기지에서 열린 군사전략회의에 참석했다. 긴장감 속에서 그는 자신이 맡게 된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젊은 군인들이 그를 맞이할 때 그들의 얼굴에는 적잖은 의문이 묻어 있었다. 김장우가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김장우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군사 전략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후 몇 명의 젊은 군인들이 손을 들었다. 김 고문님 말씀하신 전략은 분명 흥미롭지만 현대 전투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젊은 군인이 손을 들어 말했다. 우리는 최신 기술과 첨단 무기를 활용해야 하는데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전략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김장우는 잠시 침묵한 후 그 군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현대 전투는 분명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전쟁의 본질은 여전히 같아요. 전략과 전술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인간의 심리와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 군인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현대 전투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전투 방식이 현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김장우는 그의 말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무기들이 어떻게 쓰일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기와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국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젊은 군인은 고개를 저으며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아버님처럼 경험만 믿고 가는 거군요. 그게 정말로 옳은 방법일까요? 김장우는 그 말에 잠시 놀랐다. 그 군인의 공격적인 태도는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그저 침착하게 말했다. 경험이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제시하는 전략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
무턱대고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젊은 군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김장훈은 다시 한번 그를 바라보며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다.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승리나 기술적 우위만이 아니라 그 전투가 끝난 후 무엇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의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젊은 군인들의 비판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김장우의 전략이 낡고 구식이라고 주장하며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고집했다. 김장우는 그들이 말하는 최신 기술과 전술의 중요성을 이해했지만 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장우는 고독감을 느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경험에 의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는 곧 그런 생각을 떨쳐내기로 했다. 그는 이미 한 번 결정을 내렸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며칠 후 또 다른 군사 포럼이 열렸다. 김장우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발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날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많은 군인들이 여전히 그의 전략을 비웃었고 현대적인 접근이 아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고 비판했다. 김장우는 좌절감을 느끼며 회의 후 테일러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테일러,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반대에 부딪히는지 모르겠어. 김 대령님,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겪는 거예요. 특히 젊은 군인들이라면 더욱 그러겠죠.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방식에 익숙하지만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거예요. 테일러 소장은 침착하게 말했다. 대령님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오히려 그들이 당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일 겁니다. 김장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내 경험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거겠지. 맞아요. 당신의 경험은 그들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거예요. 다만 그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김장우는 잠시 침묵한 뒤 결심을 굳혔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계속 내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는 다시 군인들의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과거의 전략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조화롭게 연결시키려 했다. 그는 전략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의 기술적 발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결국 김장우의 전략은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다. 많은 젊은 군인들이 그가 제시한 경험과 전략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김장우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장우는 점차 군사 전략가로서의 입지를 다져갔다. 주한미군에서의 고문 역할을 넘어 그는 국제적인 군사 포럼에 초청을 받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전략적 사고와 경험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가 국제 군사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군인들과 전문가들은 김장우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제시할 전략이 과연 현대적인 군사 환경에 맞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다. 연설이 시작되자 김장우는 긴장을 풀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으며 그가 제시한 전략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이 담긴 것이었다. 오늘날의 전쟁은 단순히 무기와 기술에 의존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과 전략적 사고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장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자 한 명의 군인이 손을 들었다. 김 고문님,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전투 환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기술과 전술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 시대에 어떻게 과거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장훈은 잠시 그 군인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기술의 발전은 분명 중요하지만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와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가 겪었던 실패와 성공을 통해 얻은 통찰입니다. 그 통찰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제 전략입니다. 그의 말은 간결하면서도 강력했다. 그 순간 많은 군인들이 그의 말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장훈은 자신이 제시한 전략을 예로 들며 과거의 전투에서 얻은 교훈이 어떻게 현대의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발표가 끝난 후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수많은 군사 이론이 발표되었지만 김장우의 연설은 여전히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날 저녁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한 군인이 김장우에게 다가왔다. 김 고문님, 오늘 연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의 핵심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단순한 무기의 발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장훈은 그 군인의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군사 전략은 단기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가 가져오는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투가 끝난 후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그 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 고문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전쟁에서 싸우는 방식만큼이나 전쟁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장훈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싸운 후에도 어떻게 그 전투의 여파를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점차 널리 퍼져나갔다. 김장우의 전략적 사고와 경험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국제적인 군사 전략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김장훈은 여전히 자신의 경험에겐 겸손하게 접근했다. 내가 제시하는 전략은 과거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그 경험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략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의 유산은 이제 단지 군사 전략에만 그치지 않았다. 김장훈은 사람들이 전략을 생각할 때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결과와 여파를 고려하게 만드는 영향을 미쳤다. 그는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남긴 유산이 단순한 군사 이론이나 전략을 넘어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제 군사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았고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달았다. 김장훈은 국제군사포럼에서 중요한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다. 그는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 전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 했다. 기조연설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긴장감을 느끼던 김장훈은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에게 이 자리는 단순히 명예로운 자리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고군분투한 끝에 얻은 기회였으며 그가 과거의 전략적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연설이 시작되자
김장우는 무대에 서서 조용히 청중들을 바라보았다. 군인들, 전략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나라의 고위 군 관계자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발표를 차분하게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대의 군사적 도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문을 열었다. 청중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김장우는 군인 시절에 겪었던 수많은 전투와 전략적 결정을 떠올리며 그 경험들을 하나씩 풀어냈다. 우리는 언제나 변화를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투는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읽고 전략을 세우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깊은 여운을 남겼다. 청중들 중 몇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김 고문님, 그렇다면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현대 전투에 적용될 수 있나요? 우리는 이제 무기와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김장우는 잠시 침묵한 후 침착하게 대답했다. 기술의 발전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술에 의존만 한다면 인간의 판단과 전략적 사고는 점점 더 무시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인간의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또 다른 군인이 손을 들었다. 그럼 김 고문님께서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장우는 조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와 판단입니다. 전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준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시행할 때의 판단력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장우는 많은 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김 고문님, 오늘 연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 군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장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전투는 단기적인 승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전투에서 얻은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승리한 후의 결과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가 포럼을 떠나기 전에 한 젊은 군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김 고문님, 저는 오늘 말씀하신 전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자주 최신 무기와 기술에 의존하다 보니 그 본질적인 부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김 고문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전략을 새롭게 고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우는 그 군인의 말을 듣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뿐만 아니라 그 승리 이후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는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경험을 어떻게 다듬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군인으로서의 진정한 자질을 키워줍니다. 그 후 김장우의 연설은 세계 각국의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독특한 전략적 사고와 경험은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었고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를 존경하는 군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며 김장우는 다시 한번 군사 전략의 거장으로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과거의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국제 군사 전략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김장우는 그가 남긴 유산이 단지 군사 전략에 국한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전투와 전쟁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 통찰은 이제 많은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김장훈은 그제야 자신이 군사 전략가로서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김장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군사 전략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국제 군사 포럼에서 자주 언급되었고 다양한 국가에서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길을 걷는 동안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어느 날 저녁 김장훈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들, 딸은 그에게 말없이 음식을 먹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장훈은 그 침묵을 깨려고 말을 꺼냈다. 오늘 미군에서 또 한 번 제안을 받았다. 주한미군에서 군사 전략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맡아달라는 거였어. 아들이 고개를 들며 냉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다시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반대했는데요. 그만둬, 아들. 딸은 아들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가 군인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 또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그만두세요. 김장훈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듯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과거를 완전히 떨쳐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너희가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알지만 나에게는 이 일이 중요하다. 김장훈은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군인 시절을 떠나려고 했지만 그 경험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경험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없다면 나는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거야. 그럼 아버지는 그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군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다. 그게 진짜로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는 왜 모르는 거죠? 아빠, 그만하세요. 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우리는 아빠가 다시 군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빠는 이제 우리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해요. 과거의 일들을 계속 끌어안고 살면 우리 모두 힘들어요. 김장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마음 속에는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들, 딸의 말이 맞았다. 그는 이미 군인 시절을 끝내고 평범한 삶을 선택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과거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고 그 과거를 떨쳐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 내가 틀린 거라면 인정할게. 김장훈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평범한 삶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지금 다시 그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버지, 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는 아버지가 군인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 옆에 있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군인 시절의 책임감을 다시 떠안는 게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장훈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그동안 군인으로서의 삶에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소홀했던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경험이 그에게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 경험이 없으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것 같았다. 하지만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김장훈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때 했던 일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 그건 내 삶의 일부였고 그 책임감을 다시 떠안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아버지, 우리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건가요? 아버지께서 그런 길을 계속 가시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건가요? 김장훈은 아들의 질문에 깊은 고민을 하며 답했다. 그건 아니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내게는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해서. 딸이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 경험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아빠, 지금은 그 경험을 떠나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빠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 모두 행복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김장훈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과거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었지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했다. 그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고민해야 했다. 알겠다. 너희의 마음을 이해했어. 김장훈은 마침내 말했다.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는 게 옳은지 아니면 너희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날 밤 김장훈은 침대에 누워 여러 생각을 했다. 과거와 현재 가족과 전략가로서의 삶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결국 그는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장훈은 점차 글로벌 군사 전략가로서 명성을 얻어갔다. 이제 그는 단순히 주한미군의 고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여러 국가에서 그의 조언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군사 전략에 대한 그의 독특한 통찰과 경험은 세계 각국의 군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다양한 군사 포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그의 지혜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김장훈은 국제군사전략훈련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가 강연을 마친 후 한 젊은 군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김 고문님, 오늘 말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군사 전략을 공부할 때 이론에만 집중했지 실제 경험에서 나온 전략적 사고는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김장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이론은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얻은 경험은 그 어떤 이론보다 강력하다. 전투와 전략은 책에서 배운 것과 현실에서의 차이가 크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김 고문님께서는 후배들에게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하시나요? 또 다른 군인이 질문했다. 김장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후배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결단력이다. 전략은 무수히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 변수들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다. 그때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단이 전투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다. 결단력이라 그 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경험만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김장훈은 그 군인을 바라보며 깊이 있는 답을 했다. 결단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순간의 직감이 합쳐져 나온다. 물론 경험이 많을수록 직감이 중요해지지만 그 직감이 옳다고 믿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제시하는 전략들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런 직감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다. 강연 후 김장훈은 여러 군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다가와 묻기도 했다. 김 고문님, 이제 군사 전략을 가르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전에는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했을 텐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김장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예전에는 내가 직접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했지. 하지만 이제는 그 전략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그들이 스스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인 것 같다. 그렇다면 후배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장훈은 생각에 잠기며 답했다. 대부분 후배들이 묻는 건 어떤 상황에서 전략을 바꿔야 할지라는 질문이다.
전투나 전략이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전략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상황에 맞게 전략을 재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나는 그걸 융통성 있는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융통성 있는 전략 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김 고문님께서 생각하는 융통성 있는 전략이란 무엇인가요? 융통성 있는 전략이란 일단 기초적인 전략을 세운 후 그 전략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춰 수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전략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고집스럽게 전략을 고수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군요.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군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경험이 쌓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조금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만큼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어떻게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느냐이다. 경험을 단순히 지나친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김장훈은 그와의 대화를 마친 뒤 강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문득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전투와 상황들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군인으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글로벌 군사 전략가로서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군인 시절의 대령이 아닌 진정한 전략가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김장훈은 수년간의 고민 끝에 결국 결단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군사 전략가로서 인정받고 많은 국가에서 그의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그는 자신의 경험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김장훈은 주한미군의 고위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다. 미팅이 끝난 후 그 관계자는 김장훈에게 말했다. 김 고문님, 이제 당신의 전략은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통찰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 있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장훈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전히 제 자신이 믿기지 않기도 합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니, 김 고문님은 군사 전략가로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죠. 당신이 한번 제시한 전략이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었고 그 결과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김장훈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과거 청소부로서의 삶을 떠올리며 그때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았다. 예전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했죠. 군인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청소부로서의 일상도 그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동안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김 고문님. 우리는 모두 그 길을 걸어왔기에 지금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당신은 단순히 과거의 군인 대령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군사 전략가로서 또 후배들에게 그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로서 살아가고 계시죠. 김장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이제는 후배들에게 그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김장훈은 여러 국제 군사 포럼과 훈련에서 강연을 하고 각국의 군사 전략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어느 날 한 훈련 중 한 젊은 군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김 고문님, 저는 군사 전략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당신의 경험을 존경해왔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략이란 단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온 통찰력이라는 점이죠.
김장우는 그 군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군사 전략은 단순히 이론을 넘어서 그 이론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죠. 책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제로 전투를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배운 것이 제 전략의 핵심이 되었죠. 저도 앞으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의 중요성을 깨달았네요. 김장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도 이제 경험을 쌓을 차례야. 이론을 넘어서 직접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전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단다. 그 군인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고문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장우는 이제 군사 전략가로서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가르치는 멘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김장우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기 때문이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렇지.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에요. 그 결단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아버지. 당신이 그동안 지나온 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딸이 덧붙였다. 김장우는 가족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그는 과거의 군인 시절을 완전히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군사 전략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김장우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갈등과 도전,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과정은 단지 군사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넘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며 성장하는 여정을 그린 것입니다. 김장우는 결국 자신이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변모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책임감에서 벗어나 군인 시절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은 많은 용기와 결단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김장우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나이가 들매 따라 내면의 경험과 통찰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장우의 선택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과거를 뛰어넘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믿으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즐겁고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